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1% 넘게 상승을 좀 했고,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관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들은 외국인의 매수에 좀 힘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의 특이점, 항상 시장이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은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와중에 또는 보합권인 와중에 한국이랑 일본 증시만 1%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더불어 홍콩의 항생지수까지 1% 이상 상승을 좀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여전히 뭐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떨어졌고, 반등이 나온 전반적인 뭐 니케이나 항생이랑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지지선에 걸리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인식했을 때 이 정도만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잖아 라는 선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뭐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요지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하나 더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은 뭐 하나 정도는 가미할 정도 이슈는 좀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온 것이 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런 중국 증시는 떨어졌어요. 중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19는 종식됐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하필이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어요. 오늘도 60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중국이란 그러니까 뉴스에서 중국이라는 글자랑 신장 위구르 이런 글자가 같이 나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국에서는 저 지역들을 탄압했던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퍼진다 그러면은 저 지역을 어떻게 어떤 수로 통제를 할지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통제를 할 겁니다. 즉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쉽게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도 분명히 중국 증시, 우리나라한테는 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은 중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뉴스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다는 거. 예전에 중국 본토인 우한에서 저렇게 퍼질 때에도 어, 중국이 아주 강한 통제를 했는데, 과연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또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제했을 때 또 폭력적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국제사회, 또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 또 어떤 말을 하면서도 중국을 제재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는 하나 있습니다. 주말간 발표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이거를 원래는 1단계, 2단계, 3단계였는데 5단계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5단계였죠. 뭐 이전에도 갑자기 3단계 가냐 마냐 했더니 아이고 2.5단계 할게요 이제 하면서 애매했었고, 2단계 끝나고도 1단계까지 내리긴 부담스러우니까 뭐 1.5단계 정도로 좀 조정해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5단계였는데 이 5단계를 좀 정립을 했습니다. 이 5단계로 나눈 이 취지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지난번에 9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2단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다중집합 시설, 다중이용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확진자 수 통계치에 근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확실하게, 갑자기 뭐 예상 못하게 오늘부터 2단계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1.5단계구나 2단계구나 이런 걸 갈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하게 기준을 좀 세웠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는 쪽으로, 대신에 뭐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전의 기준으로 2단계로 했었던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한 점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 시장이 반등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뉴스는 미국 증시의 반등일 텐데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 반독점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독점 금지법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뭐 대형 기술주들이 일부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부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악재로 인식이 될 거고 법인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상 영업이익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치명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나왔는데 여기서 세금 차감 전 영업이익이 1조였는데 세금을 차감하고 나서 9천억이랑 8천억이랑 이 차이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찍혀버리기 때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법인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법인세라는 것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정부에서는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블루 웨이브 쪽으로 시장이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은 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주말간에 영국이 또 락다운했죠. 락다운 때문에 또 경제 소비 둔화 이제 이런 것들로 유럽과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증시랑 서구 증시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대부분은 소비로 인해서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 경기 개방책도 없고 코로나 확산세로 다시 셧다운 간다 그러면 이 소비가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GDP 저번 주에 나온 것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었고 이번 주에는 최소한 FOMC나 미국 대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목금 정도 돼야 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적어도 미국 시간으로 우리 이번 주 목요일쯤은 되어야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면서 오늘 오후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 11월 첫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